1세대 1주택 비과세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쟁점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질문인데요. 원칙은 간단합니다.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한다면 양도금액 12억까지는 비과세, 즉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정지역이라면 2년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하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양도금액이 12억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0억에 매수한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20억에 매도했습니다. 그럼 양도차익이 10억인데 12억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비례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전체 금액 20억 중에 12억을 초과하는 금액, 즉 8억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20분의 8이 되니 40%를 적용해서 양도차익 10억에 40%, 4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양도차익 10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4억에 대한 양도세만 부담하면 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등 공제 금액을 모두 적용한다면 내야 할 세금은 훨씬 더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1세대 요건입니다. 실제로 1세대 요건을 착각해서 세금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 나와 내 자녀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주한다면 1세대 2주택이지만 자녀를 세대 분리하게 되면 둘 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대 분리 요건이 있습니다. 자녀가 만 30세 이상이거나 만 30세 미만이라면 혼인을 했거나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 현재 일정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 1,07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자녀를 세대 분리해도 동일 세대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간혹 만 30세 이상의 자녀라 하더라도 주소 이전만 해놓고 실제로는 같이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마찬가지로 비과세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1주택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등 다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주택은 한 채이기 때문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인데 A는 아파트 한 채, 상가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주택을 매도했고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 신고도 마쳤습니다. 하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니 수억 원의 세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인 A씨 모르게 전입신고를 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상가라 하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양도세 계산 시 주택으로 간주해서 A는 비과세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이번 사례는 개인적으로 너무 과한 해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상가의 구조가 주거용으로도 사용 가능한지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단순히 상가의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1주택이 아닌 걸로 본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이유가 되는지 의문입니다. 오피스텔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인데요. A는 주택 한 채, 오피스텔 한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주거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은 당연히 비과세 받을 수 있지만 꼭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세무사님의 조언에 따르면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실제 사무실로 임대를 놓고 임차인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최소 한 번의 부가세 신고까지 마친 후 주택을 매도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에 관련된 사례 중에 임차인과 사무실로 계약을 하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실제로 방문해 보니 임차인이 침대 등 가구를 배치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공실 상태인 오피스텔을 두고 주택을 매도했지만 마찬가지로 업무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실질과세라는 원칙 때문에 너무 과한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 게 아닌지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최근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 희소시기를 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는 주택 한 채와 오피스텔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주택 한 채를 매도했는데 과세관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보고 3주택 중과세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A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과세관청의 손을, 2심과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은 오피스텔은 공부상 업무용 건물로 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건 부당하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판례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과세관청은 일단 의심되면 세금을 부과하고 부당하다면 입증 책임을 납세자에게 증명하라고 했었는데요. 입증 책임 또한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판결이어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함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눈여겨볼 만한 판례입니다. 다만 개별적인 사안마다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으니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무조건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은 아니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지만 실제 소유자는 한 명인 주택이라 생각하시면 간단한데요. 다가구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다가구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가구 주택의 요건은 첫 번째, 3계층 이하여야 하고 두 번째,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위반한다면 단독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례가 바로 옥탑방입니다. 대부분 준공 후에 옥탑을 만들어서 임대소득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임대를 주는 동안엔 문제가 없을지라도 양도시엔 이 옥탑이 문제가 되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됩니다. 여섯 번째는 예외 조항입니다. 사실 예외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사례만 설명드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었다면 추후 조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도 있는데요. 상생임대주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직전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 5% 이내로 보증금을 상향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고 새로운 계약기간 종료 후 주택을 매도한다면 거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조항은 24년 12월 31일에서 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조정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쟁점 6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세금은 몰라서 더 내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조금만 신경 쓴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처럼 금액이 큰 세금은 더 주의하셔야 하고요. 계약 후에 세금 확인하지 마시고 계약 전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쓸데없이 새는 세금들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